단백질 섭취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고 있는 요즘,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단백질 보충제 시장이 요즘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보충제 시장 성장세를 보면 약업 신문 기사나 글로벌 운동 보충제 마켓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며 연평균 10.9%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현재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보충제 시장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구글 폼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인원은 총 108명으로 남자 100명, 여자 8명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운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84명, 운동하고 있지 않은 인원수는 24명. 단백질 섭취 경험자는 총 108명 중 88명 즉 81.5%가 섭취하고 있었고,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섭취한 기간은 한 달 이상이 65.7%, 한 달 미만이 17.6%로 섭취한 경험이 있는 인원은 대부분 한 달 이상으로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섭취한 인원들 중 부작용 경험은 10명이며 효과 경험은 32.4%, 잘 모르겠는 사람은 42.6%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거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백질 권장 섭취량에 대해 제대로 알고 먹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권장 섭취량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반수 이상인데 그걸 맞춰 보충제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사람은 절반이야. 단백질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 과다 섭취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신장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병원 정보들에 의하면 신장 기능 저하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과다 섭취했기에 질소 노폐물 배설의 증가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며 신장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인데요.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논문을 보면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며 요산 배출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요산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통풍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칼슘 소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도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불량 및 변비입니다. 다양한 병원 정보에 의하면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분해된 질소 성분은 몸에 해로운 암모니아로 결합해 돌아다니다가 다시 간에서 유해하지 않은 성분인 요소로 변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할 성분의 양을 증가시켜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끌어오게 되며 소화불량 및 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증가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식사의 전체 칼로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중성지방으로 변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심장병, 고혈압 등 심장혈관계에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어떻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단백질 권장 섭취량 충족 여부와 골격근량 감소의 관계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나이가 들어서 골격근량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권장 섭취량을 알아볼까요? 이때 권장 섭취량이란 특정 영양소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양으로 권장 섭취량을 넘어가게 되면 과다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은 3대7이며 동물성 단백질은 다들 많이 아시는 각종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등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두유, 콩,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총 단백질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여자 50g, 남자 60g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0g으로 몸무게와 키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때 근육을 키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에서 2g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하고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초계국수입니다. 간단한 조리법은 닭가슴살과 대파, 마늘, 생강, 통후추로 닭육수를 만들고 식초, 연겨자, 설탕, 소금으로 양념을 만든 이후 메밀면을 삶아 만들어둔 초계 육수를 부어 완성해줍니다. 두 번째로 닭가슴살 병아리콩 커리 덮밥입니다. 닭가슴살과 양파, 당근, 브로콜리 등 채소를 볶은 후 병아리콩을 추가해준 뒤 물과 카레 가루를 섞어 넣고 중불로 졸여 완성해줍니다. 이때 밥은 잡곡밥이나 현미밥 중심으로 섭취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고추 잡채입니다. 닭가슴살을 고추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 크기와 같이 잘라준 후 고추 잡채에 들어가는 빨간 피망과 초록 피망, 표고버섯, 양파 4가지를 전부 채 썰어준 후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간마늘과 닭가슴살을 볶아줍니다. 그 이후에 물과 표고버섯을 넣고 좀 더 볶다가 베트남 고추와 남은 야채를 넣고 굴소스와 진간장을 넣고 더 볶으며 완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곤약 비빔면입니다.
두부 곤약면을 한번 씻고 물기를 제거해준 후 상추와 깻잎을 조금 두껍게 채 썰고 고추장, 식초, 설탕,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만든 양념에 채 썬 채소와 두부 곤약면을 모두 넣고 버무리며 완성시켜줍니다. 어때요? 단백질 가득한 요리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득근해요.